안녕하세요, 빌리조입니다. 현재 미국 서부 시간 2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 또 시장이 좀 내렸죠. 0.58% 정도 내렸는데 일단 지금 그때 한 2주 전인가요? 그때처럼 좀 내리면서 좀 이렇게 EMA 15일 구간으로 다시 좀 떨어지는 그런 좀 경향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JD 부자연구소 카페에도 뭐 그런 분들이 있으시던데 마이너스 3% 뜨면 1등주 같은 경우에 팔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테슬라 같이 저처럼 이렇게 존버하실 종목 있으면 그냥 존버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그렇지만 결국 미국 시장은 제가 어제 글에서도 썼는데 결국은 우상향하기 때문에 그걸 확고한 믿음이 있으시면 버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버티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어느 정도 그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돈을 더 벌려고 하고 기업들도 더 돈을 벌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들이 계속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시스템이 자본주의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회사들이 계속 성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회사들이 이제 뭉쳐서 경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미국 경제는 특히 이민자들, 특히 이렇게 똑똑한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젊은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또 미국 달러가 패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아마도 미국은 계속해서 성장을 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항상 VTI를 추천하는데, 일단 먼저 나스닥을 좀 잠시 보고 가죠. 나스닥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떨어져서 아직도 RSI가 64 정도면 뭐 그렇게 아직도 좀 가매수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전체적인 시장은 뭐 대형주들은 빌빌 기고 있는데 지금 중소형주들이 좀 잘 이렇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그 제가 사는 이 미국 오리건에 그 우박이 이제 내려가지고 태풍 비슷한 게 와가지고 막 나무들이 많이 쓰러졌어요. 근데 보면 큰 나무들은 잘 안 쓰러져요. 진짜 큰 나무들은 가지만 이렇게 부스러질 뿐 막 쓰러지진 않습니다. 근데 중소형 나무들은 좀 어느 정도 가지만 부러지는 게 아니고 뿌리째로 뽑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식 투자도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너무 중소형주들이 이렇게 뭐 2배, 3배 커질 수는 있죠. 왜냐하면 그 시총이 작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종목들, 그리고 그런 나무들은 중소형 나무들은 언제 어떻게 뿌리가 뽑힐지 모릅니다. 태풍이 오면.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공황이 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좀 이렇게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좀 은퇴를 위해서 또는 이게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항상 좀 우량하고 또 우량한 시장에서 투자를 하셔야 우상향하는 자산에 그냥 장기간 돈을 묻어 놓는 게 마치 큰 나무가 몇십 년, 몇백 년 지나면서 계속 커지면서 그 모든 세월의 풍파를 이겨내듯이 그렇게 투자도 좀 성장해 나간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그래서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세계 1등주를 한번 보죠. 세계 1등주를 보시면 세계 1등주도 좀 이렇게 EMA 60일까지 내려오는 경향을 보이고, 지금 이거 보시면 EMA 15일 구간, 이게 애플인데 EMA 15일 구간을 계속 못 넘어가고 있죠. 이런 게 전형적인 다운 트렌드예요. 다운 트렌드인데 특히 RSI도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 있고, 머니플로우 모멘텀도 좀 약간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양을 봐서는 맥트도 이렇게 계속 벌려지면서 떨어지고 있고, 아직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긴 한데 일단 애플을 저는 보통 6개월 차트를 많이 보는데, 이렇게 6개월을 보시면 진짜로 많이 떨어져도 거의 이때가 11월 4일 이때쯤에 아마 또 한번 마이너스 3%가 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럴 때 빼고는 거의 60일에서 지지를 해줄 거다, 아니면 마이너스 거기서 한 5% 정도 더 해가지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마이너스 3%가 뜬다면 아마도 제가 애플을 130불대에서 산 게 있는데, 그래서 한 130불 이상에서 산 것만 팔고 그렇게 또 마삼을 또 이겨낼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그 high cost out first 뭐 이런 기능이 있어가지고
가장 자기가 높게 매수를 한 그 주식을 먼저 팔 수가 있는데 한국은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증권사 전화하셔서 한번 직접 물어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들고 있는 애플의 한 31% 정도를 팔아서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좀 일단은 좀 가지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만약에 마이너스 3%가 뜬다면 그런 식으로 일단 마이너스 3%는 대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주식들도 많은데 뭐 비트코인 주식은 아니지만 비트코인도 이번엔 좀 비트코인에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거의 52,000불 이렇게 넘어가니까 비트코인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거 주식은 아닌데 가격이 있다 보니까 이것도 이평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15일, 60일 똑같이 주식이랑 이렇게 세팅을 해가지고 이것도 보니까 거의 EMA 60일 밑으로 내려오거나 이렇게 만나면 거의 여기가 바닥이라는 소리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이.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하루 변동폭이 슈카 형님에 따르면 한 5% 정도 된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이것도 좀 내려오면 내려오면 좀 사자. 지금 올라갈 때 이럴 때 사면 안 돼요. 예, 저는 비트코인을 그때 한 1,800불인가를 샀어요. 현금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 한 100만 원 정도 벌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비트코인은 투자가 아니에요. 저한테 있어서는. 저는 투자라기보다는 해지로 하는 거지. 해지가 뭡니까? 결국 리스크를 이렇게 위험 분산을 좀 하기 위해서인데 어떤 해지를 하느냐. 만약에 달러가 혹시나 또 이렇게 좀 가치가 계속 내려가거나 그런 일이 발생을 할 때 비트코인 가격은 또 계속 올라가는 뭐 그런 한 패턴이 있다고 하니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냥 뭐 그냥 취미로 사보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좀 배우려고 샀는데 좀 갑자기 이렇게 한 달도 안 돼서 갑자기 빡 올라가가지고 좀 당황스럽습니다. 좀 당황스럽고 지금 보시다시피 저는 0.05 비트코인, 그러니까 비트코인 하나가 있으면 한 5%만 가지고 있어요. 비트코인 하나당. 비트코인도 그렇게 되고 또 다른 암호화폐는 또 이더리움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좀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더리움에 대한 공부가 좀 안 돼 있어서 좀 사기가 좀 주저주저하고, 그리고 굳이 내가 암호화폐를 또 딴 거를 살 필요가 있나, 비트코인을 이미 샀는데, 또 그런 한 생각도 들어서 일단 비트코인만 들고 가자라는 좀 결론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또 이렇게 우리 또 사랑의 주식 또 테슬라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이렇게 7주 야무지게 저는 또 먹었죠. 7주를 이렇게 주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갑자기 이렇게 7주를 샀다고 이메일이 날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딱 자기가 정해놓은 가격이 예를 들어서 한 750불이다 테슬라 기준으로, 그러면 그냥 그때 내려오면 내가 그때 사야지 이게 아니고 그때 내려왔을 때를 대비해서 컴퓨터가 사놓게끔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10주를 750불에 살 거다. 그러면 좀 초보인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면 일단 한 3주만 그런 식으로 주워보세요. 한번 그런 식으로. 그래서 예약 매수, 자동 매수를 하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고 내가 딱 원하는 가격에 사니까 솔직히 마음이 너무 행복해요. 내가 딱 원하는 가격에 사니까. 그리고 제가 그 비트코인 관련해서도 이 다른 플랫폼을 다 좀 사용해봤어요. 미국에 있는 것들을. 근데 그건 다 예약 매수가 안 돼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약 매수가 가능하거든요. 코인베이스에서는. 그래서 일단 제일 쓰기도 편하고 바로바로 입금도 되고,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들고 있다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보관하기가 좀 뭐같긴 한데 그건 또 나중에 차차 가가지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테슬라를 7주 주었기 때문에 저는 뭐 오늘 뭐 그렇게 뭐 진짜 좋은 하루였고,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가 이제 프로젝션을 좀 끄어봤는데 이게 제가 그냥 끄은 선이에요. 아마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놀지 않을까, 거의 한 달을. 그래서 한 3월 말까지는 뭐 이렇게 기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그냥 대충 제가 끄어본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진짜로 근데 많이 떨어져도 700불까지는 안 떨어질 것 같은 게, 이 테슬라 매물대를 보시면 이 매물대 이 긴 바가 있죠. 여기 오른쪽 편에 긴 바 여기 보시면 거의 한
700불 밑에 바로 밑에서 인덱스 펀드들이 엄청 많이 유입이 됐잖아요. 그 S&P 500 편입 때문에. 그래서 진짜로 많이 떨어져도 아마 700불 아니면 690불에서 지지를 해줄 거다. 진짜로 많이 떨어져도. 그래서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리는데 한 6개월 차트를 봐도 특히 이제 코로나를 포함한 이렇게 1년 차트를 보면 코로나 때 빼고는 절대로 이 초록색 라인 이 180일 이동 평균선 밑으로 안 내려가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EMA 60일을 딱 만나서 터치하고 이렇게 V자로 다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EMA 60일에 걸리면 좀 대량으로 좀 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좀 마진 어카운트도 있어서 한 마진으로도 좀 한 1,000만 원 정도 더 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또 VTI 우리 또 제 친동생이 주식을 처음 해가지고 좀 알려줘야 되는데 이제 정신이 없어가지고 요 근래 자연재해 때문에 아무튼 그랬는데 일단 제가 나중에 동생한테도 문자를 좀 날려가지고 얘도 한 EMA 15일 구간에 이럴 때 걸칠 때 이럴 때 사면 좋지 않을까 VTI도.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시장이 지금 당장은 좀 가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VTI 같은 경우는 미국 총 주식시장인데 이것도 지금 RSI가 66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아마도 일단 예약 매수를 한 203불 이때쯤에 일단 걸어놓고 그때 걸리면 좋은 거고 안 걸리면 뭐 올라가니까 가만히 놔뒀다가 한 EMA 15일이나 60일 이렇게 만나면서 지루하게 행보장이 시작될 때 그럴 때 계속 추매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진짜 좋은 타이밍은 VTI도 그렇고 어떤 주식이든 이게 RSI가 50m로 내려오는 이런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48.5 이렇게 내려가고 또 44.05 이럴 때 사야 돼. 이럴 때 사면 거의 여기가 거의 바닥이라는 소리거든요. 거의. 그래서 지금 딱 EMA 15일이랑 60일이랑 이렇게 딱 만나는 요럴 때가 이날 진짜 지를 거 다 질러야 돼요. 진짜 쇼핑을 할 거면.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가니까 다시 또. 그래서 이때 190불에 사신 분들은 지금 보면 아직도 수익 구간이죠. 근데 VTI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들고 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솔직히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웃긴 거예요. 그냥 아무 때나 사면 되는데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밝혔듯이 제가 코로나 터지기 전에 이때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사가지고 우르르 떨어진 경험이 있어가지고 살 때 잘 사야 된다는 거를 뼈저리게 작년에 느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매수 타이밍을 좀 재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매도 타이밍은 뭐 따로 없는데 매수 타이밍은 일단 딱 EMA 15일에 일단은 걸쳐야 된다. 그리고 진짜 좋은 타이밍은 RSI가 한 50m로 내려가거나 또 이렇게 EMA 15일에 60일 이렇게 만나려고 하는 이런 때가 제일 사기가 좋다. 어느 주식이든. 근데 어느 주식이라 하기엔 좀 그렇고 아무튼 우량주랑 그리고 좀 인덱스 펀드들은 그럴 때 사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중소형주는 절대 타치를 안 하는 게 일단 제 자체가 그거에 대해서 공부할 그런 여력도 안 되고 또 공부하기도 솔직히 귀찮고 아무튼 여러 가지 귀차니즘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딱 제가 잘 아는 종목 애플 세계 1등주 애플이랑 그리고 테슬라. 왜냐하면 저는 또 머스크 형님을 알게 모르게 2012년부터 사모를 해왔기 때문에 테슬라랑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두 개만 들고 가도 마음이 든든합니다. 저는. 그 다음에 뭐 VTI라든지 S&P 500 인덱스 펀드 이런 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401k 연금 때문에 묶여 있어서 그러니까 만약에 401k가 이렇게 옮겨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면 아마도 그 개인연금으로 돌려가지고 미국에서 세계 1등주에 그냥 묶고 더블로 갈 것 같습니다. 세계 1등주로. 그렇게 할 것 같고 일단 또 결론을 드리자면 나스닥은 지금 보시다시피 그렇게 좋은 타이밍이 슬슬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RSI가 64, 65 이렇게 되니까 조금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지켜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 전체적인 시장은 그렇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세계 1등주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매수 타이밍은 지금이 딱 적기긴 해요. 특히 60일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또 내일도 한번 내려올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29불 이때쯤에 좀 예약 매수를 좀 해놓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하려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야무지게 7주를 딱 760불 때에도 죽고 777불 때인가 그때도 죽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한 EMA 60일이 아마 한 700, 한 3, 40불 돼서 만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럴 때 한번 또 이렇게 또 야무지게 또 한 10주 더 주울 수 있는 그럴 좀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은 설명드리지만 해치 수단이지 투자가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다는 거예요. 투자로 하시는 것도 괜찮은 선택일 수도 있어요. 자기가 이 자산이 어떤 건지 막 이해를 한다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잘 못했기 때문에 소액 진짜 내 자산의 1%만 들어갔는데 진짜 운이 좋게도 지금 2%가 넘었어요. 그래서 뭐 땡큐 베리마치고 그냥 용돈벌이 하는 거예요. 그냥 비트코인 가지고는. 그 다음에 이제 뱅가드 이제 진짜 주생아들 진짜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저는 항상 VTI 같은 걸 해라. ETF 이거는 절대로 진짜 오래만 버티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ETF이기 때문에 딱 이 EMA 15일 구간 밑으로 내려올 때 이럴 때 사시면 좋은데 초보들은 저도 그렇고 저도 초보지만 항상 예약 매수를 해가지고 한 203불 오면 그냥 바로 컴퓨터가 사게끔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오늘 또 영상 마무리 짓고 또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